자, 투데이 하디쇼 인터뷰 시간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고 또 사전투표는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유권자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선거에 참여하셔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야 할 텐데요. 사전투표 방법과 함께 선거에서 유념할 사항들에 대해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박선영 공보계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선영 공보계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인천 네. 선관위 홍보과 공보계장 박선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20대 대선 본 투표는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고요. 당장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전 투표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계장님. 네. 간략하게 사전투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말 그대로 사전투표는 3월 9일 선거일의 투표에 앞서서 먼저 투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3월 9일 선거일에 사정이 있어서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들이 누구든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사전투표 제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부재자 투표라고 있었어요. 그 제도를 대체해서 2013년 재보궐선거 때 처음 실시되었는데요. 현재 투표율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직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사전투표율이 26%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투표율이 77% 정도였으니까 상당한 기여를 했던 것이죠. 인천시 같은 경우 현재 총 158개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외 출장이나 해외에 나가서 선거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오늘 인천공항 제1, 제2 여객터미널에 각각 사전투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출국하였다가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못하신 유권자분들께서는 반드시 공항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고 출국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사전투표 절차가 어떻게 되죠? 네, 네.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에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시면 되고요. 관내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또 관내 선거인 같은 경우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 봉투를 받게 되는데요. 이걸 받아서 선거 투표를 하시고 관내 선거인은 투표지를, 또 관내 선거인은 투표지를 넣고 봉함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모든 사전투표 절차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내 선거인과 관내 선거인이 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관내 선거인 같은 경우는 자신이 거주하는 그 주민등록지 있잖아요. 거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관내 선거인은 이런 관내 선거인을 제외하신 분을 관내 선거인이라고 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그 사전 투표를 해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어렵지 않고 줄을 아예 이렇게 다르게 세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관내에 투표하시는 유권자분들은 이쪽 줄, 그다음에 관 외에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사전 투표하실 분들은 이쪽 줄. 거기서 그냥 그 다른 줄에서 투표하면 되기 때문에 안내를 해주니까 어려운 건 하나도 없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 내일 이렇게 이제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사전 투표지는 개표 때까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겁니까? 네. 그거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사전 투표지가 들어있는 투표함 같은 경우는 선관위 사무실 내에 CCTV가 설치된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해서 보관 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하고 있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 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또 보안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관내 사전투표랑 거소투표 등 우편으로 회송되는 투표지를 넣은 우편 투표함도 사전 투표함과 동일하게 보관됩니다. 이렇게 보관된 사전 투표함과 우편 투표함은 선거일 투표 종료 후에 개표장으로 옮겨져서 개표하게 됩니다. 예. 자, 그나저나 계장님, 네. 사전 투표를 하는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는 그런 근로자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글쎄요, 뭐랄까요, 이 근로자분들의 이 투표권 행사 보장을 위한 대책, 뭐 네. 어떤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공직선거법에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음,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및 경제단체 등 협조 요청을 이미 하였고요. 현장 근로자나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제도 안내 등을 통해서 투표 방법을 널리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네. 뭐 그런 고용주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그럴 때는 네. 어떻게 되나요? 네. 근로자의 투표 시간은 법으로 보장되는 사항인데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 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세요. 근데 만약에 이를 위반해서 투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또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대선 같은 경우는 3월 2일부터 6일까지죠. 요 기간 중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보 혹은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유권자들이 투표 전에 네. 투표 전에 챙겨야 할 사항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3월 9일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최고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방역 상황도 있고 해서 마스크도 챙기고 신분증도 챙겨야 되고, 그리고 사전투표소가 어디 있는지 꼼꼼히 투표 정보도 확인해야 되겠죠. 이건 아주 기본이고, 무엇보다도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과 정책을 내는지 먼저 관심 있게 살펴보고 비교 분석을 통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적극 활용해주는 그런 태도가,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돕기 위해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권자가 선거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선거관리 홈페이지에 각종 선거 일정이나 후보자 등록 상환, 그리고 선거법 개정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게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 공약마당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선거 공보와 10대 공약 등 각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게시해서 후보자 선택의 판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도입부에 말씀드렸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급증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투표권 행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장이 없도록 개인 방역에 먼저 힘써주시는 게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마스크 꼭 끼고,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마스크 꼭 끼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말씀하셨으니까 얘기인데 네. 현재 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사전 투표 종료 후에 확진이 돼가지고 그 기간 중에 사전 투표 기간 종료 후에 이제 확진이 돼서 격리되는 그런 사람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그 선거법이 개정이 되었죠. 이 부분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제 그 사전 투표나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투표 때나 이제 확진자나 확진을 인한 또 이제 격리자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투표하실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지금 사전 투표가 종료된 이후에 이제 확진 격리된 경우 같은 경우는 투표일에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 같은 경우 그런데 방역 당국에서 확진자나 이제 격리자라는 통보를 받았잖아요. 네. 그 통보받은 문자 메시지나 그 증명 서류가 있으시게 그 가지고 투표소로 가시면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하신 다음에 확진자 같은 경우는 확진자 임시기표소에서 그 격리자는 유증상자 임시기표소에서 각자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일반 선거인과는 확진 격리란 동선이 분리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선관위에 계신 분들은 우리 박선영 계장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다 본투표들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사전투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선관위 직원분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주소지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거일에는 투표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소지에서 근무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인천에 근무하지만 집은 부천이거든요. 출퇴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가서 투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투표일이 공휴일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투표일이 근무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전 투표일인 오늘과 내일 중에 하루를 선택해서 저희는 잠깐 뭐 점심시간이나 그 시간을 이용해서 투표하고 옵니다. 사전 투표를 이용해 투표하고 옵니다. 선관위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선거를 위한 고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일단 네, 네. 제1선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궁금했던 게 뭐 선거가 이렇게 뭐 대선이 됐던 총선이 됐던 뭐 지방선거가 됐던 끝나면 네. 뭐 네. 혹시 뭐 나라에서 고생했다고 뭐 보너스 같은 거 있습니까? 공무원이어서 네. 법에 규정된 거 말고는 특별한 보너스 그런 건 없고. 네, 규정된 그런 이제 원칙에 따라서 그냥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네.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오늘 저는 4시 20분 일어났습니다. 참 고생이 많으신데. 네. 마지막으로 좀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마무리로. 네. 저는 아무래도 인천 지역이 투표율이 많이 낮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제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 대한민국의 중요한 대표를 뽑는 선거인데 좀 오늘 내일은 특별히 사전 투표일이니까 본투표 때 선거 못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일 이용해서도 꼭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투표하실 때는 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과 공약 꼭 확인하셔가지고 정말 우리를 대표할 진짜 훌륭한 지도자가 들을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참 투명하고 안전한 투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힘써 주시고요. 네. 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자,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박선영 공보계장과 함께 했고요.